어느 정도 가위로 버시는 거예요? 한 달에 1,600만 원까지. 가위 웨이팅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웨이팅이 제가 아는 그런 웨이팅이 맞나요? 네, 아무래도 맛집 네. 시스템을 그쵸. 여기다 적용했다고 해서 수능 국어의 맛집이 아닐까. 고수에게 직접 배우는 성공 비법, 고수의 한수. 저는 승부에서 고수님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마케터 켈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나올 고수님에 대해서 TMI를 살짝 풀어보자면 상위 2%인 멘사 회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20대부터 연봉 1억을 버셨다고 하셔가지고 이 이야기가 너무 궁금해서 모셔봤습니다. 네. 고수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승부에서 국어 과외로 활동하고 있는 황지연이고요. 현재 고려대학교 국문과에 재학 중입니다. 고유급에 종사한 지는 8년 정도 됐고요. 제가 학생이라고 생각해서 많이 어리시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진 않고 제 스토리는 이따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력이 꽤 되시는 거네요? 그렇게 되면 또 수익도 좀 많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가위로 버시는 거예요? 한창 학업을 제껴두고 일만 했을 때는 한 달에 1,600만 원까지 찍은 적도 있고 지금은 학업과 과외를 병행하고 있어서 월 1,000에서 1,200 정도 벌고 있어요. 근데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많이 벌지는 못했을 것 같거든요. 네, 제가 과외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목표를 연봉 1억으로 잡았어요. 근데 그렇게 1억으로 잡은 목표가 무색할 만큼 4달 만에 빠르게 찍어가지고 나중에는 연봉 100억을 벌어가지고 그때 은퇴하는 거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 부자인 건 아니고요. 그래요? 그렇게 번 돈을 제 성공을 위해서 다시 재투자를 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조금 더 빠르게 다음 목표로 향해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어떻게 남들보다 더 과외로 성공하게 됐는지 모든 노하우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학생을 모집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영업과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해요. 영업과 마케팅에서는 내가 이제 어떤 고객층을 좀 타겟팅을 해서 내 서비스를 판매할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여기서 좀 고수님의 노하우가 좀 있을 것 같아서 들어보고 싶어요. 일단은 저는 아무래도 학생들을 높은 학교에 보내다 보니까 엄마, 친구, 아들을 소개시켜주라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렇게 지인 소개로 무조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면접을 본 상태에서 케미가 맞는지 점검을 하고 그래서 맞다고 판단이 돼야지 수업을 진행합니다. 맞아요. 저 그 고수님 프로필에서 봤던 것 같은데 학생을 면접한 다음에 그 학생의 좀 공부 의지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이제 수업을 한다라는 걸 봤는데 면접 때 어떤 걸 물어보신 거예요? 그냥 막 상담하면은 바로 공부가 있다 이런 거 좀 보이는 건가요? 저는 학생의 지금 성적이 높고 낮음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학생이 지금 얼마나 못하냐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얼만큼 바뀌고 싶고 내가 이 국어를 위해서 얼만큼 노력을 하려고 하는지 그 의지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약간 여기서 좀 궁금한데 공부를 진짜 못해요? 막 전교 꼴등, 막 9등급 막 이래요. 근데 그 의지만은 진짜 너무 불타올라가지고 벌써 막 서울대 수석 입학했어요. 그런 학생들도 교수님 받으실 건가요? 일단은 9등급이라는 것 자체가 모의고사 때 잤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럼 교수님 몇 학년 위주로 가르치세요? 저는 웬만해서는 수능을 타겟팅하기 위해서 고3 혹은 N수생 혹은 또 빠르게 정시를 준비하는 고2까지 가르치는데 그 이유는 내신 국어랑 수능 국어에 대한 차이점을 먼저 보시면 돼요. 우리 내신 국어는 어떤 작품이 나올지 알죠? 근데 수능 국어 같은 경우는 질의 싸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어떤 작품이 나올지 모르다 보니까 내가 실력을 키워야 되고 그 실력을 키움에 있어서 아이들이 방향을 모를 수가 있고 그 방향성을 잡아주는 게 과외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웬만해서는 저학년의 내신 수업보다는 고학년의 수능 수업이라고 위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종 중학생이나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연락이 오기도 해요. 아무래도 수능 국어를 저는 조금 더 지향하다 보니까 고2, 고3 N수생 수업을 먼저 채운 다음에 그 학생들에게는 내년이나 나중에 제가 결혼이 생기면은 오도록 웨이팅을 보여요. 가외는 막 스마트 스토어 이런 거랑 되게 다르잖아요. 스마트 스토어는 내가 그냥 가능만 하면은 뭐 100개든 1000개든 그냥 막 올릴 수 있는데 가외는 사실 현실적으로 그냥 고수님이 하루에 막 100개, 1000개 이렇게는 못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내 가치를 올리려면은 그 가외 단가를 올리는 것도 조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대치, 강남, 잠실, 더 나아가서 분당까지는 학구열이 굉장히 센데요. 그러다 보니까 과외 선생님들끼리의 경쟁력도 심화됩니다. 경쟁을 하다 보면은 선생님들끼리 가격을 조금 더 낮추기도 하는데 저는 오히려 실력이랑 수업료랑 비례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수업료가 높으면 실력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저는 그 수업료를 증명을 해야 되고 그 자신이 있기 때문에 단가를 조금씩 높게 측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막 내가 이만큼 실력 있다, 잘한다
이런 걸 되게 증명한다는 게 말이 쉽지 사실 뭐 학부모나 학생을 설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좀 잘 가르친 사람이야 이런 거를 좀 더 알려주기 위해서 교수님이 했던 거 있나요? 일단은 이 부분은 개인 과외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집중해서 들으셔야 되는데요. 저는 먼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냥 일반 과외가 아니라 책을 내고 그 책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인정을 받고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다 보면은 학부모들한테 아, 이분은 굉장히 노력을 하고 그리고 또 현재 트렌드를 굉장히 잘 알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인식이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학부모들한테 인식을 받게 되면은 아무래도 제 가치가 조금씩 더 올라간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제가 아까 고수님한테 계속 여쭤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고수님 승구 프로필에 보면은 매년 수능을 계속 보고 계시다는 것과 그리고 그렇게 수능을 보셔가지고 고대에 입학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고대 2, 3학번 이렇게 써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저는 고수님이 되게 어린 분일 줄 알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매년 수능을 보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수능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보니까 문제는 매년 변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그 현장 분위기를 까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 긴장감을 그대로 제가 배워야지 내년 학생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저는 매년 수능을 보게 됐는데요. 재작년 같은 경우는 욕심이 생겼어요. 국어를 보다가 과연 내가 끝까지 보면 어떤 실력이 나올까라는 궁금증에 끝까지 다 봤어요. 굉장히 좋은 성적표를 받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저는 가르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제 마음 한켠에서 스카이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욕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들어가게 된 거였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고수님 수능을 계속 보실 건가요?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능에 대한 긴장감을 계속해서 전달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수능을 매년 볼 생각이지만 아무래도 국어만 보고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대에 대한 자부심이 좀 엄청난 것 같은데 뭐 고연전, 연고전 말이 많잖아요. 네. 고수님 좀 이런 거 예민하게 반응하시나요? 방금 고연전, 연고전 말이 많다고 했는데 만약에 연고전, 고연전 이렇게 얘기했으면 저 인터뷰 그만둘라 했어요. 처음에 고대 들어오기 전에는 왜 이렇게 민감하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들어가다 보니까 약국에서 연고 달라는 것도 굉장히 민감해지더라고요. 근데 아까 잠깐 말씀하시기로 가외 웨이팅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웨이팅이 그 제가 아는 그 약간 기다려서 하는 그런 웨이팅이 맞나요? 사실 웨이팅이라는 개념이 저도 처음 들어보고 저도 처음 만든 시스템이긴 한데요. 아무래도 제가 수능을 가르치다 보니까 고3과 재수생 위주로 수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고3과 재수생들은 수능이 끝나면 당연히 과외가 종료가 돼요. 그쵸. 과외가 지속되면 안 되죠. 그쵸. 네, 한 번 더 봐야 되는 한번더 거니까. 봐야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1월부터 1월까지는 공백 기간이 생겼어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다가 공백 기간이 생겨가지고 고2 학생들만 벌면은 아무래도 제 통장이 슬퍼지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그 기간을 어떻게 줄일까 제가 고민 끝에 그러면 연락 오는 고1과 고2 학생들을 다 붙잡아놔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저는 그 사람들에게 상담을 하고 또 테스트를 보면서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이렇게 학부모들에게 자연스럽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게 되면은 그 학부모들이 수능 끝나고 선생님 혹시 자리가 났나요? 이렇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연락 오는 학부모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저는 순번을 끊어가지고 1순위 학부모들한테 먼저 원하시는 시간대가 있으시냐 이렇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그렇게 계속 웨이팅을 하는 게 고수님의 수업을 좀 더 듣고 싶어 하게 하는 그런 전략일 수도 있겠네요. 네, 아무래도 맛집 시스템을 그쵸. 여기다 적용했다고 해서 수능 국어의 맛집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역시 멘사회원은 달라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좀 시스템적인 거, 방법론적인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런 방법도 방법이지만 저도 이제 인터뷰를 하는 사람으로서 고수님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려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또 이제 고수님 리뷰를 보니까 아이들이 고수님 만나고 완전 변했다. 갑자기 아침부터 막 공부를 한다. 막 이런 게 있던데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되신 건지도 궁금하고 사실 저는 좀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너무 궁금했던 것 같아요. 일단 켈리님한테 질문 먼저 드릴게요. 혹시 출근길 행복하신가요? 아니요. 그럼 만약에 출근길에 네.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이나 배우가 있다. 그럼 조금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그나마? 조금 더가 아니라 완전 행복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그런 아이돌 혹은 배우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아이가 당연히 공부를 하러 오는 거기 때문에 오길 되게 힘들어요. 하지만 그렇게 오는 과정에 있어서 저랑 조금 더 즐겁게 수업을 할 수 있으면 더 즐겁게 이 시간이 지루하지 않게 기대되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수업이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압박을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꿀벌이 되려는 아이들한테 너는 왜 못 날아?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나는 왜 못 날지? 이러면서 본인의 날개를 꺾어버려요. 그래서 첫 번째로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 친해져야 돼요, 아이들이랑. 그쵸. 그래서 저는 처음에 상담을 할 때 말 놓을게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말 놓을게 하면은 아이들이 뭐야 저 꼰대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말 놓을게, 너도 놓고 싶으면 놔, 이렇게도 얘기를 하긴 해요. 근데 가끔 가다가 1년에 한 명씩 그럴게? 라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아이랑 친밀감 이미 거기서 게임 끝난 거예요. 완벽하게 친해지고 교감된 상태에서 수업을 진행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과외 선생님 분들께도 잠깐 멈춰놓고 나는 첫 수업 때 어떻게 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수업을 나가는데 급급해가지고 진도를 빼려고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레이스가 1년, 길게는 2년의 레이스잖아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아이들의 관심사를 먼저 물어봐요. 그러면서 이 레이스가 조금 더 행복하게 진행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국어과외 황재원 고수님에게 국어과외 고수로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노하우를 좀 들어봤는데요. 고수님, 마지막으로 국어과외 고수로서 목표가 있으신가요? 일단 저는 수능 국어의 1타가 되고 싶습니다. 근데 1타라 해가지고 막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강 사이트에 있는 1타 이런 것보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거기를 개척하고 싶은데요. 어떤 패러다임을 만들고 싶냐면 과외를 인강에 접목시켜가지고 조금 새로운 시스템, 아이들이 피드백을 그때그때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기서 1타가 되는 것이 저희 첫 번째 목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요. 저는 사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 사교육의 영향을 받지 못하는 외지 지역의 아이들이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조금 재능 기부를 하기 위해서 먼저 사교육으로 돈을 벌어놓고 빠르게 은퇴를 하고 그 아이들에게 동기부여를 주면서 멘토링이 돼주는 게 저희 두 번째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좀 멘토 역할을 해주고 싶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고수님은 멘토가 있으셨나요? 일단은 저를 거쳐오신 많은 선생님들이 일단 첫 번째 멘토고요. 저랑 한 번도 만나뵌 적이 없지만 제가 멘토로 삼고 있는 사람은 혹은 롤모델로 삼고 있는 사람은 페이커 이상혁 게임으로 선수라고 유명한. 생각이 네. 들어요. 왜냐하면 그 선수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위치에 자만하지 않고 더 어떻게 해야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하고 또 책을 읽고 명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나도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학구열이 높은 지역이 대치, 강남, 잠실이죠. 이 세 군데를 붙이는데 1,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승부를 통해 가지고 1,000만 원에서 원으로 비용들을 줄일 수 있게 되고, 저는 제가 무조건 할 수 있다, 난 정말 잘할 수 있다, 이런 마인드셋으로 가지고 있었고요. 먼저 첫 번째는 과외로 번 돈의 재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지금 눈앞에 있는 원하는 것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를 보고 그런 데다가 썼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저는 학생들에게 선생이 아니라 감독으로 다가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부만 한다고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도 신경 쓰고 마인드셋을 심어주는 것도 제 역할이고, 당연하게도 학생들에게 맞는 공부라는 훈련도 제공해 주는 것으로 봐서 저는 선생님보다 감독이 과외에 더 어울린다고 생각이 듭니다.